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5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의 대문호 톨스토이 드디어 저희가 이제 터치하기 시작했고요. 1부 마지막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요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사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그 미하일 천사죠 한마디로. 네. 그 천사가 이제 그 신발 만드는데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요게 이제 소설로 발표되기 전에 그 전에 원래 쓰였을 때는 그 독서대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 만드는 게 아니고 신발 만드는 데가 아니었고 아내가 바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나무를 온전한 나무로 다듬어서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죠. 아니 당시 근데 러시아 인구 6천만 중에 그 글자 아는 사람 1%가 안 됐는데 근데 그래도 뭐 워낙 많이 그래서 네. 러시아에서도 유명한 온판 독서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온판 독서대 원목으로 만든 독서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플라스틱이랑 원목이 주는 그 향과 독서할 때 느껴지는 그 감성이 잘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 책 페이지를 열 때 느껴지는 그 감성. 그 향. 그렇죠. 그것도 결국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러시아는 나무의 나라죠. 타이가 침엽 수림에다가. 그래요? 예, 침엽 수림. 러시아에 나무가 많아요? 엄청 많죠. 추운 나라인데도 침엽 수림. 침엽 수림. 쭉 뻗은 나무. 그러니까 사실 뾰족뾰족한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사실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업용으로 쓰이기는 굉장히 좋죠. 가공하기가 편하니까. 또 러시아면 우리 제일 러시아를 대표하는 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흰 자작나무. 아주 뭐 멋지죠. 애들 재울 땐 최고입니다. 왜? 자장. 애 재우지도 않으면서 뭔 소리? 애가 다 자야 들어가면서. 아니 애들은 피곤하면 자게 돼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든 온판 독서대 책 읽을 때 한 권 하나씩 이렇게 딱 받쳐놓으시면 여러분 허리, 목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눈 건강에도 도움되니까 온판 독서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하나씩 집에 들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줄 필요 없습니다. 책 읽으라고. 온판 독서대 훨씬 낫죠. 자, 그러면 톨스토이 2부 바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태어나기 전후 시대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들어가겠는데요. 톨스토이가 1828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825년에 러시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25년? 뭐죠? 네. 데카브리스트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데카브리스트 하면 12월이죠, 12월. 디셈버스. 네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전쟁과 평화를 썼지만 전쟁과 평화가 1812년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침략하러 왔다가 결국은 패퇴한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전쟁에서 지고 나서 결국 러시아 군인들이 프랑스 가지 않습니까? 네. 강화 이제 협상도 하고 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 병사들이 독일의 농민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전쟁 포로로 잡힌 프랑스 병사들이 프랑스는 이제 공화국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농노도 없고 우린 다 자유롭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젊은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맨날 농노밖에 없고 귀족들이 지금 더 이제 우리는 강화됐는데 귀족들은 재판도 형사재판도 처벌도 면제되고 세금도 안 내고 대학 교육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특권 계급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 특권 계급의 나라인데 여기는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삭트면서 일단의 청년 장교들이 우리 러시아도 입헌군주제를 만들자. 전제군주 말고 입헌군주 만들고 농노를 해방시키자. 이렇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근데 뭐 박살이 난 거죠. 죽었어요. 본래 러시아가 그 참 재밌는 나라가 여기는 또 그 18세기쯤 돼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되게 야만진 같은데 러시아 사형제도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프랑스 가가지고 길로틴 갖고 사람 죽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나는 사람을 이렇게 죽여. 그 톨토이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도 막 전쟁 보면서 사람 많이 죽은 거 봤지만 프랑스에 놀러 가가지고 길로틴에 사람 죽이는 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사형 폐지론자로 완전 앞장섰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유럽을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등해 있고 후진한 나라인지 알겠다. 우리 문화적 정책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려다가 결국 당시 니콜라이 1세였죠. 네. 이쪽은 이제 결국 안 받아주고 그 사형이 폐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모자 5명에게 교수형을 내려요. 네. 그러니까 사형이 폐지되어 있는데도 5명은 교수형 내리는 거죠. 그럼 실제 죽이고요? 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시베리아 유영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시베리아 완전 미개척지고 가면 죽는데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 한 30년을 그 시베리아 유영지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버텨요? 네. 근데 그것도 여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 부활의 까추자는 남자가 따라가고 하지만 또 우리 제아볼에 따라가잖아요. 소냐가 바로 라스콜리니코프 따라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바로 톨스토이의 엄마 쪽 친척이죠. 볼콘스키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좀 되겠죠. 얘가 좋아하신. 네. 이 사람도 그 당시 소장 신분으로 참가를 한 거예요. 데카브리스트 당에. 이 사람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 귀향을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어린 꼬마가 있는데도 부인은 어린 꼬마를 다른 집에 맡기고 부인도 쫓아가는 거예요. 와. 자식을 놓고? 자식을 놓고. 네. 남편 유영재가 30년을 같이 내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조를 하고 나서 30년 내조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또 도망을 치고. 그건 그거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거기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을 내조하러 간 게 아니었다는. 참. 근데 이 사람이 톨토이가 이제 1828년 태어났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만나요. 이탈리아에서 만나갖고 그 자기는 반드시 데카브리스트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아저씨잖아요. 친척 아저씨가 되시고 이런 인터뷰도 하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들이다. 러시아를 위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톨토이가 이제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걸 좀 그려내는데 네. 참 이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만 2살에 뭐 엄마하고 기억이 없다. 한 번도 안 불러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못생겼으니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든 이 정말 명문가에 태어났잖아요. 네. 명문가에 태어났는데 금수저인데 결국은 엄마의 어떤 죽음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 러시아 문학이 그 처음과 끝이 이런 장례식을 다룬 게 좀 많거든요. 장례식을 다룬 게? 장례식이 처음에 나오든지 끝에 나오든지 하는 게 많다고요? 그 제가 놀란 게 그 닥터 집하고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닥터 집하고 처음도 저기 집하고 엄마가 죽어가지고 장례식 장면으로 영화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그런 이제 요거는 어느 교수님 글인데 정확히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억을 부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억을 부르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장례식에서. 근데 재밌는 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게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린 꼬마가 죽어요. 그래도 그 꼬마의 친구들하고 그 까라마조프가의 아주 순수한 알료샤라는 신학생, 수도자가 있죠. 이 애가 아이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장면에 맞추고 걸어가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맞아. 우리 영원히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죠. 우리 영원히 함께 가는 거야. 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뭔가 같이 함께 간다. 영원히 함께 간다. 죽음을 다루는 장면, 장례식에서 영원히 함께 가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참 여기는 희한하게 많아요. 톨토이도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고 죽음을 다루면서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닥터 지바울 썼던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봐요. 결국 톨토이 식으로 변형하자면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남이 기억하는 나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징적인 생명은 그렇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톨토이식으로 말하면 그건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예술 속에서 또 영혼을 얻는다는 거죠. 네네. 사람들이 왜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느냐. 결국은 나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죠. 그 인정 욕구 중에 하나네. 그렇죠. 근데 왜 또 죽음이 많으냐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봤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특유의 혹독한 날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특징하고 그냥 몽골한테 몇백 년 동안 받았던 지배 그 약간 공포 정치 같은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러시아 특유의
뭐 좀 그런 게 나온 거 아니냐. 죽음에 대한. 예.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후가 날씨가 보세요. 이게 날씨가 어쨌든 해가 적게 나오면 우울증 많이 난다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름, 봄, 가을이 다 짧아요. 겨울이 길잖아. 그 햇빛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눈이 많이 올 때 흰눈을 밟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좀 그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 들면 상당히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흰빛을 바라보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도 해요.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 문학을 대체로 우리가 규정하는 게 리얼리즘 문학이잖아요. 근데 이때 리얼리즘 문학을 쓰는 작가들은 엘리트인데 지식인들인데 당시 다 러시아 현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울하잖아요. 그 암울한 걸 자꾸 그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거를 좀 그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걸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시하게 보더라고요. 함께 뭘 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서양이 조금 더 개인적인 게 강하다면 러시아는 그보다는 조금 더 동양에 가까운. 미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르? 미르, 우주정거장 미르라고. 네. 미르가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러시아의 어떤 생활의 중심은 미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CIS가 독립국가연합 연방으로 다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러시아 면적이 1770만 제곱킬로미터쯤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는 2200만 제곱킬로미터 됐잖아요. 전 세계 6분의 1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한 7분의 1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차 타면 뭐 KTX 전에 새말로 타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반이잖아요. 그쵸. 러시아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모스크바까지 해도 한 7일 걸리잖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해도. 7일 내내 달리는 거죠? 아니, 내내는 아니고 좀 중간에 이제 좀 쉬고 좀 관광, 이렇게 한 몇 시간씩 하지만 그래도 7일간. 그 시베리아 그 횡단 열차 여행 상품이 7일짜리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 좀 척박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인구. 그렇죠. 인구가 지금 러시아 인구가 1억 한 3천만 밖에 안 되죠. 이제 면적당 인구 밀도가 아주 낮죠. 네네. 아유, 러시아 하여튼. 그 땅 우리 좀 주지. 우린 뭐 땅이 할래? 부족한데. 아니, 우린 땅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야. 부족해. 이소라 거기 뭐. 우리도 예전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연해주. 네. 바로 토지에도 잘 나오고. 블라디보스톡 무동된 거죠? 네. 그러니까 토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가서 상당히 많이 정착도 하고 많이 했죠. 네. 거기 킹크랩이 맛있답니다. 곰새우랑. 요즘 러시아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동에서 볼 수 있는 유럽이라고 해서 블라디보스톡 많이 간다고.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자,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 고모 이야기 참 많은데 이 참 어릴 때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톨토이 같은 경우는 처음 고모가 아까 말한 막내 고모 카자니는 고모 가기 전에 다른 고모가 왔는데 이 고모는 이 고모 남편이 약간 실성을 해버렸어요. 정신이 광증이 걸려가지고 고모 혀를 자르려고도 하고 고모한 총을 쏘기도 하려고 해가 고모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고모가 이제 오로지 종교만 한 거죠. 종교. 그러니까 이 고모가 막 동네 방랑자 떠돌아다니면 이 사람들 걷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모는 또 신성한 걸 좋아해가지고 안 씻어요. 네? 신성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씻으니까 고모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참 톨토이 그렇게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 러시아의 전통에 유로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바보이반도 결국 그런 전통인데 유로집이. 홀리 풀 성스러운 바보. 홀리 풀. 네, 러시아의 전통에서는 바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보이반이 나중에 노벨상 받은 아이작 싱어가 바보 김펠이라는 또 소설이 있거든요. 그 바보 김펠도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반처럼. 김펠 같은 경우도 이 동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동네 전용 창녀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 사랑한 사람을 김펠한테 처녀라고 하면서 김펠한테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김펠한테 애가 많이 낳는데 전부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아. 전부 누구 애고 누구 애인데 여자는 김펠애라고. 김펠이 다 키워. 근데 김펠이 다 아는 거지 결국 나중에 보면. 그러면서 김펠은 나중에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자기가 방랑길에 오르는데 아주 진짜 보면 성인이에요. 성인 진짜. 바보이반도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의 그러니까 이런 땅덩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떠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땅이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옛날부터. 그냥 막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땅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톨토이가 왜 대학을 졸업을 못했냐.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병에 걸려가지고
치료해야죠. 치료하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걸 했는데 왜 대학을 갑자기 때려쳤냐. 결국 이제 나이가 19살 되니까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그래서 형제가 이 사람들은 야, 상속 잘하더라고요. 진짜 n분의 1 비슷하게 상속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게 이 집안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톨토이 집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 자, 먼저 여동생 마리아. 섭섭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사남 1녀입니다, 여기. 여동생 마리아. 농노 150명. 그리고 이 땅이 958 제사티냐더라고요. 이 단위가 뭐 2.3 에이크인데 제가 하여튼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으로 계산. 여동생 마리아한테는 농노 150명과 영지 317만 평. 317만 평이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가 그때 우리가 요거 공원 포함해서 245만 평이라 했잖아요. 여의도보다 더 넓죠. 여의도 그냥 개인 소유? 여동생한테 주는 거. 거의 한 1.5배 되는. 네. 그 다음에 큰형 장자잖아요. 니콜라이. 331만 평 죄송합니다. 큰형 니콜라이 331만 평의 땅이 딸린 큰 영지와 370명의 농노를 준다. 370명의 농노. 그리고 뭐 큰형한테 좀 더 뭐 이게 많이 갔겠죠. 여러 가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리즈너블한데. 네. 그리고 경마를 좋아하는 작은형 세르게이. 톨토이를 사창가에 데리고 간 세르게이는 경마를 좋아하잖아요. 종마장을 주고 686만 평의 영지를 준다. 근데 이게 또 땅마다 등급이 좀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넓다 이런 것보다 이제 좀 좋은 거를 큰형이 하면. 그리고 작은형 드미들이 아주 이게 진지한 형이었는데 결국 제일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톨토이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줬죠. 이 사람은 기독교, 예수님이 아주 비난하게 사는 거, 청빈하게 사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여기는 331만 명의 농노와 331만 평의 땅을 주고 또 좀 적게 주니까 은하 7천 루블을 준다. 현금으로 큰형하고 작은형이 준다. 자, 나 이 중에 뭐 받을까? 톨토이는 이제 또 너희는 땅이 좀 적게 주니까 특별하게 은하 4천 루블을 형들이 돈을 모아준다. 거기에다가 여긴 또 재밌는 게 막내 아들이 가족이 성장했던 거 있잖아요. 가족이 같이 처음 살았던 영지나 집을 막내 아들이 갖고 간대요. 여기는. 그게 또 특이해요. 막내 아들이 우리 예를 들어 정프로가 막내잖아요. 장남이 갖는 게 아니고. 네, 막내 아들이 이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집이 있잖아요. 그건 막내 아들이 상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큰 아들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네. 나가고 마지막 남은 게 막내니까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걸 받고 총 포함해서 농노 330명, 땅 491만 평. 이게 몰락해 가는 집안이에요. 스케일이 다르네. 그러니까 아까 그 도박 빚으로 뭐 1만 그렇죠. 5천 원. 근데 당시에 가장 러시아에서 부유했던 부유층이 요즘 지금 우리 러시아의 삼성. 네. 그 되는 게 세레메체프 가문인데 거기는 농노가 20만 명. 20만? 20만 명이래요. 6천만 인구 중에 농노 20만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20만이면 진짜 뭐 삼성이네. 네. 현금 직원 수가. 그렇죠. 현금 소득만 1년에 70만 루블. 아까 말한 육군 장교 1년 연봉이 209루블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는 쓰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 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돈이 생겼잖아요. 네네. 또 성욕은 왕성하죠. 자기 실전해야 되는데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녀 막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당시 풍습이 하녀 했다가 하녀하고 이제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는데 하녀가 집사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참 특이해요. 너희 신혼방은 내 옆방으로 하라고 딱 지시를 내려요. 하녀를 더 건들진 않고. 건드렸겠죠. 뭐 계속 건드렸겠죠. 그러니까 옆방으로 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소리만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자기 여동생 하녀를 건드려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그 애가 결국 또 마부가 되고. 마부가 돼요? 마부. 마부.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노니까 지루하니까 또 겨울에 모스크바 가갖고 진짜 정말 모스크바에 밤거리는 이 사람이 밤의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또 둘째대로 집시 연애 빠지고 집시. 부러우세요, 마도님.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여기 좀 있다가 이제 그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거든요. 그게 놀긴 더 좋아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박에 되게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도박에 빚이 많아갖고 군대 가려도 기병대 돈이 필요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오만과 편견에서 뵀잖아요. 그 막내딸 그 결혼해가지고 이 난리치니까 다희 씨가 다 돈으로 다 이어주잖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래 음악 하겠다 했다가 다시 또 농부를 위한 학교를 만들자고 했다가 뭐 돈이 많고 뭐 이러니까 잘 만들어요. 그냥 톨스토이는 나중에 이제 치안 판사가 되기도 하고 치안 판사 일종의 경범죄를 다스리는 정도 그런 거는 자기가 한다는. 톨스토이가 네, 적심 뭐 이런 거 그런 경력도 있어요? 네,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병대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한 크림 전쟁에 참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 크림 전쟁이 우리가 크림 전쟁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크림 전쟁? 네, 크림 전쟁에서 우리 백의의 천사가 나오잖아요.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거기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크림 전쟁하면 저는 유명한 검찰총장이 기억이 납니다. 맞죠? 거기 그 동네 크림반도 쪽 맞죠? 아니 김수창 말고 그죠. 우크라이나인가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그 여자 총장. 네, 가장 섹시한 러시아로 넘어가셨죠 아마. 네, 대단합니다. 가셨죠. 네. 대단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겠지. 네.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 본토에 접한 항구가 오데사 항구고 우리 전함 포텐킨의 소재가 됐던 오데사 항구죠. 네. 그리고 이 크림 반도에 붙어 있는 항구는 바로 세바스토폴. 네?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세바스토폴 함락 작전이 아주 이제 영국,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막 일진일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00명씩 죽고 이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자기가 자원에 가요. 네. 톨스토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 저 인간은 왜 저러지 하는데 결국 이 작가잖아요. 모든 경험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갔고 참 재미있는 게 이 전쟁터에서 이 사람 근데 뭐 오래는 안 했어요. 뭐 백을 쓰는지 뭐 조금 있다가 다 후방 마을로 가서 또 놀거든요. 맨날 도박하고 맨날 놀아요. 인생이 진짜 좋겠다. 근데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돈이 엄청 많으면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가 진짜 그렇긴 하네. 근데 이게 좋은 책을 만들어줬으니까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벌레가 네. 그 누에고치 누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결국 나방이 되잖아요. 네. 결국 이 사람이 지금 그 실을 막 가지고 자기만의 고치를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그 세계를 만들어 거기서 이제 결국 그 경험을 녹이고 해가지고 결국 나방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가 이 과정은 결국 그런 과정 아니겠느냐 우리가 좋게 보주자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영원한 고전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런 면에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좋게 봐주시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방 마을에서도 피나노는 러시아 지식인데 그렇게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춤추고 사냥하고 개판을 뒤지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전쟁이 하면 막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생사가 걸려버리면 오히려 더 막 놀아버리는 거죠. 이 생명이 더 치나 봐요. 네. 우리도 그랬거든요. 6.25 전쟁 일어날 때 이제 요번에 6.25지만 네. 부산 있잖아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춤바람이 그 당시 유행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춤이요? 네, 그 당시 전쟁통에? 네. 그 여자들 춤 그리 잘 추고 이제 특히나 부산에서 이제 미군 보건물자가 레이시 나오니까 막 흥청망청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 장난이 아니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 때. 더 전쟁 때 잊고 싶어서 그런가. 좀 위험한 상황을 더 잊고 싶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만화책에서 봐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녀가 아주 극단 상황에 몰려가지고 막 이제 한계상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냥 완전히 원초적인 본능 돌아가서 완전히 막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습수를 하더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 위협받으니까 생존 본능이 불타서 그런 건지.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본능 같은 또 게. 아니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막 이걸 하는 건지. 우리도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소설가 김훈 선생 있잖아요. 네. 김은생 아버지가 김강주 씨라고 그때 또 소설도 쓰고 했지만 그분이 언론인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대단히 높은 우리 요즘 지금 장관급 공직자 부인이 누군가가 바람이 나갖고 막 놀고 이래가지고 빼고 이런 스캔들이 터졌거든요. 그걸 기사로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테러까지 당했어요. 지금 기자로 기사를 썼다. 그런 거 지금 이럴 때냐 이거겠죠. 뭐 지금 전방에서 사람들 죽고 다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으로 맞아 죽고 하는데 이 후방에서 고관 대작의 부인들은 춤바람이 나서 젊은 남자를 끼고 이렇게 놀면 되겠냐. 뭐 마찬가지 젊은 여자를 끼고 이런 식으로 기사 썼다가 테러 당하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참 이런 백화당의 시대였다 이거죠. 결국은. 자, 결국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 사람은 참 극단적이에요. 전기와 그지 톨스토이는 그게 극단적인데 결국 뭐 나중에 이렇게
그걸 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결국 당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나날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거를 결국 묻고 싶었던가 봐요. 그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자기도 그게 궁금했던 거지.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근데 제일 슬픈 거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다 종말 맞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다뤄야 될 소설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거든요. 평생을 법관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아파가 죽게 되는데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에 그걸 알게 되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게 되는데 네. 이 이반 일리치 죽음이 바로 이런 거에 관련된 나타나요. 우리 그러니까 나중에 톨스토이가 해심하고 나서 소설을 잘 안 썼지만 바로 이반 일리치 죽음을 썼거든요. 당신들이 출세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하지만 그 다 엉터리 인생이다. 너희들 막상 죽음 닥칠 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심지어 그럴 때 과연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맛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딱 사람들 한 거거든요. 그 이반 일리치 죽음도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결국은 목적이 뭐냐는 걸 모르면 인간의 삶은 헛깁니다 이거죠. 우리 예전에 오펜하이머 할 때 그래서 오펜하이머 집에 가훈을 우리 정민이가 하기로 했잖아요. 뭐였죠? 탁월. 탁월. 탁월만 기억나. 탁월한가 목적.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이 사람은 막 성에 계속 굶주려가지고 계속 또 끝이 없이 그냥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작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품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잡은 게 이게 있어요. 두 노인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언제 나왔냐면 이것도 85년, 1885년. 자, 이게 뭐 아까 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노인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이런 거 성경을 딱 앞에 인용을 하나 해놓는데. 네. 그건 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슬람도 이제 뭡니까 성지순례 나가듯이 뭐 기독교도 성지순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동네 친구 두 노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한 명은 아주 부유해요. 에핌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 명은 막 엘리사인데 엘리사 우리 예전에 백경 모비딕에서 엘리사 나오지 않았나? 하여튼 뭐 엘리야 나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요 엘리사 노인은 부유 안 한데 뭐 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가자고 하는데 에핌은 항상 그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가면 아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나. 내가 다 하나씩 전부 다 관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게. 그래서 엘리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유 막 야 빨리 가자. 그래도 언제 그러면 하겠냐 우리가. 네. 그래서 막 계획을 해놓고 계속 에피만 아유 내 할 일이 많았어. 조금만 기다려 다음에 가자. 그래서 엘리사 하누를 만났어요. 야 도대체 우리 맹세는 언제 지킬 거냐. 야 뭐 또 에피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보게. 올해 너무 힘들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야 집이 지금 비용을 100루블 주기로 했는데 300루블이나 들어가서 아직 못 지었어. 여름까지 좀 기다리고 그때 다 짓고 나서 가자. 엘리사 딱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출발하자. 순례를 떠나기에는 봄이 가장 좋아. 몇 달 걸리잖아요. 저기서 가려면 몇 달은 아주 많이 걸리니까 그냥 봄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봄이 좋은데 집은 어쩌고. 너 아들 있잖아. 너 아들 보고 하면 되잖아니까. 아이고 우리 큰아는 미덥지가 않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러니까 딱 엘리사가 말하는 거야. 이복의 친구.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그 애들은 우리 없이 살아가야 돼. 이제 그 아들이 경험 좀 하도록 도와줘. 너가 이제 나가줘야 돼. 장강의 물은 앞물이 뒷물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돼. 이러니까. 자, 그렇지만 일을 시작하면 끝나는 거 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엘리사가.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일을 결코 다 끝내지 못해. 결코 모든 일을 끝내지 못해. 얼마 전에 우리 집안 여자들이 부활절 준비한다고 대청소를 했어. 근데 이거 하면 저거 생기고 저거 하면 이거 생겨가지고 모든 일을 결국 다 못 끝냈지.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 아유, 그 부활절 축제가 우리가 준비를 다 마치길 기다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다 끝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찾아오면 찾아온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러니까 에핌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좋아. 가자. 된 거예요. 근데 각자 100루블은 필요할 텐데 적은 액수 아니잖아.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웃으면서. 너는 내보다 재산이 10배는 많잖아. 근데 나도 내가 마련할 수 있어. 어떻게든. 그러니까 말만 하게. 바로 내가 마련해 같이 떠나게. 좋아.
그러면 곧 이제 100루블 마련한 대로 우리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모자라면 이웃집에 내가 지금 분봉한 별통이 있는데 그거 다 팔 거야. 그러면 돈은 좀 받아낼 거야. 그러면 이제 에피 물어본 거야. 니 그래 지금 팔아버리면 올해 꿀수확 좀 니 후회할 건데. 아이고 상관없어. 나는 평생 후회해 본 적이 없다네. 어떤 일에도. 내가 지은 죄만 빼고.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게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딱 그 바로 톨토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네네네. 네가 지금 집을 짓고 자식이 있고 하지만 네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아까 말한 자연을 초월하는 게 바로 영혼이다 이거죠. 네네네. 문명보다는 자연보다는 영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맹세를 했어. 출발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주일 뒤 노인들은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딱 돈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핌이 많아요. 그래서 300루블을 자기 마련해가지고 100루블은 지가 들고 가고 200루블은 아내에게 맡겼어요. 엘리사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벌통을 팔고 만약에 여름 전에 우리가 이제 바로 지금 팔면 얘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여름까지 만들어줄게. 근데 여름 전에 꿀이 넘쳐든지 여러 가지 분봉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다 줄게. 일단 한번 판 이상 우리 10개니까 10개 그런 거 아니다. 일단 10개 다 해가 여기서 넘치는 거 다 준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돼지 한 마리 팔기로 했는데 새끼 낳는다. 그거 다 줄게. 딱 약속을 지키고 부인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 주기로 했으니까 절대로 약속 지켜야 된다. 딴 말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절대 우리 분봉에서 따로 하면 안 돼. 딱 약속 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핌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질문하고. 근데 엘리사는 딱 그냥 벌통만 딱 그것만 만들어 신신당부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집안일은 알아서 해라. 왜냐 일이 닥치면 어떻게든 너희들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주인이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방법은 알게 돼. 노하우 이런 거 필요 없어. 네가 알면 돼. 자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케이크도 굽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다음 순례길에 올랐죠. 딱 엘리사는 집을 떠나자마자 이제 집안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순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즐거워.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 즐거워요. 그래서 뭐 오로지 목적지만 생각하고 만난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거고. 에핌은 계속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나 에핌 같이 살고 있어. 이거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이 사람. 아니. 아 그래요? 에핌은 이제 결국 말을 안 하지만 결국 아까 지금 말씀대로 오로지 집안일 걱정이야. 아이고 이거 아들이 일을 잘할까. 벽돌이 지금 올 때가 됐는데. 그다음에 길 가다 보면 이제 뭐 감자를 나르고 길을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농사짓. 네. 아유 우리 애들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아이고 아무래도 마음에 안 놓이네. 아유 뭐 안달이 나는 거야. 아유 내가 빨리 가서 저거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 5주가 지났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지방 쪽에 도착했어요. 많이 걸어가지고 신발도 사야 되고 이제 이게 가는데 사람들이 대접을 잘해줘요.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밀농사 잘 된 지역이라서 곡창이라서 뭐 인심이 좋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쭉 가는데 다음 지방 지나니까 이제 흉년이 든대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확 다 망쳤다고 힘들다고 이런 판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 또 작은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은 진짜 이게 좀 뭐 더 이제 안 좋았나 봐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그래도 뭐 빵은 좀 파는데 빵을 좀 사가 출발하는데 에핌이 아무래도 덩치가 더 좋고 건강하거든요. 잘 가는데 엘리사가 좀 이제 힘든 거예요. 거의 지금 뭐 거의 2달 가까이 걸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보조를 못 맞추니까. 먼저 가라. 너 먼저 가라. 나는 좀 오두막에 잠시 들렀다가 내가 바로 따라갈게. 내가 조금 쉬었다가 갈게. 그러니까 에핌도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갈게. 간 거예요. 이 사람 오두막에 엘리사가 걸어갔는데 오두막에 갔는데 이게 뭐 사람이 이상해요, 이 집이. 남자는 오두막 주위에서 흙더미에 누워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햇빛이 이렇게 고선을 받으면서 이게 그늘에 가야 되는데 막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 갖고 남자한테 말을 걸은 거예요. 저 물 한 잔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 아프나 아니면 뭔가 좀 무뚝뚝한 건가? 근데 집에 가니까 울음소리 들리는데 문을 아무리 뚫어도 못 나와요, 사람이.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이상하다 해가 막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 안쪽에 신음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노파는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옆에는 애들이 노파 소매를 잡아 당기면서 먹을 거 달라고 자꾸 보채고 있고. 어린애들이. 네. 거실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화덕 뒤쪽에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데 목에서 가래가 까르릉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다리만 바짝 끓으면서 악취가 그 여자한테 나는데 아무도 뭔가 병이 난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게 뭐 말도 못하고 여자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자기가 나와 있으니까 노파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그 노파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물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물 떠올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가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애들은? 여자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내 아들은 지금 집 밖에서 죽어가고 내 며느리는 저기서 죽어가고 우리는 지금 안에서 죽어가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애가 옆에서 자꾸 빵 주세요 이러니까 아유 너무 안 됐잖아. 근데 남자는 또 비틀거리면서 이제 간신히 들어와요. 그러더니 남자가 들어가서 쓰러지더니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병마가 우리를 덮쳤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가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이 사람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가방에 남겨둔 빵을 가지고 네. 뜬을 걸려갖고 주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물에 적셔가지고 밖에 나 좀 적시가 주고 애들한테 주니까 이제 약간 간신히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한테도 이제 좀 주고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내가 요리를 해줘야겠다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수수도 보고 그 주장을 보는 거예요. 소금도 사고 밀가루 사고 기름 사고 뭐 여러 가지 일종의 뭐 냄비도 사고 그다음 자기가 아예 도끼 찾아가지고 나무새가 창작 패고 불도 지피고 이 수프를 끓여가 일단 먹여주는 거예요. 수프를 끓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수프를 먹고 나서 이제 좀 기운을 차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 그 이제 좀 도와달라 했는데 사람들도 힘들고 거기에다 지금 병마까지 덮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러다가 지금 애들은 다 굶어 죽고 있고 우리가 아내도 병에 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발버둥을 쳐도 할 게 없다. 이웃들도 자기도 지금 힘드니까 한번 왔다가 다들 돌아가더라. 자, 그래서 엘리사는 에이 안 되겠다. 단념하고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자 다음 날부터 자기 집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빵도 반죽하고 전부 집에 이제 막 집에 필요한 이걸 다 이제 만들어주고 장만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기력이 회복하는 거죠. 하루 이틀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엘리사 생각하는 거죠. 아유, 이 순례 중에 이렇게 시간이 뺏게 될 줄은 몰랐네. 이제 떠나야지. 한 나흘 정도 하고 떠나야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 나흘 하면서 이제 떠나는 기념으로 내가 좀, 축일, 뭐 이런 교회 행사가 온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장을 박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남자도 면도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하니까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남자가 이제 깨끗한 셔츠를 하니까 일단 의관을 정지해야지 가서 어디 가서 돈 빌리더라도 안심을 하잖아요. 네. 옷을 흐름하게 입고 가면 은행에서 다 아예 처음부터 문전 박대를 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이제 논밭도 다 저당 잡혀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저당 잡은 사람 이제 부자 농부한테 가가지고 자비를 좀 구해주세요. 다음 추수 때까지 좀 이걸 그땐 저당 잡히면 아예 자기 목초지 논밭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게 좀 해달라. 내가 좀 수확 그래서 좀 나눠 가지자니까 농부가 돈 안 가져면 안 돼. 딱 이제 냉대를 하는 거죠. 네. 거절을 딱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다른 사람은 근초를 만들면 뭐라도 할 건데 이 가족은 지금 뭐 다 저당이 잡히니까 풀을 벨 게 옷이 없으니까 호밀이 익으면 다른 사람들은 대풍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이 가족은 또 먹을 게 없고. 야, 이거 내가 떠나면, 이제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래 가지고.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래서, 그날 저녁 떠날라 했다가 또 다음날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한데 한편으로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목초지와 옥수수파를 되찾게 해줘야겠다.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가족에게 소를 사주고 곡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남자에게 말도 사줘야겠다. 그럼 자기 스스로 에이 내가 내 발등을 찍고 있군 이러면서 에라 엘리사야 고생길을 네가 왜 자처하냐. 그러면서 코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말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평생의 약속이 친구 약속인데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수탉이 울음을 우니까 가방 들고 가야겠다. 딱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갑자기 울타리에 가방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딜 나가려고 한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고 이제 떠나려고 몰래. 근데 딱 가방이 걸리는 거죠. 네. 가방이 걸리니까 가방도 빼내니까 이번에는 종아리 이제 행전 각반 같은 걸 이제 묶고 다녔대요. 행전을 각반이라고 생각하죠. 무릎, 요 정강이. 그게 또 다른 쪽 울타리가 풀어져 버리고. 그래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애가 가방을 잡고 아저씨 빵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오두막 주인하고 높아는 창문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못 가지. 근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가 이제 꿈에서 깨어난 거죠. 네. 이게 꿈인 거야. 자기는 가고 싶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잡고 있다. 그 순간 자기가 또렷한 목소리로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일 이 저당 잡힌 옥수밭을 내가 찾아주고 말 한마디 하고 추울 때까지 버티는 밀가루 사주자. 아이들을 위해 소도 한 마리 사주고. 아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바다를 건너 주님을 뵈러가는 동안 내 안에서 주님을 잃게 될지 몰라. 그렇겠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돌토이가 욕을 들어먹었던 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네 안에 주님을 찾아라 이거지. 네 안에 주님을. 왜 밖에 찾냐 이거지. 교회에선 자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찾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재미있는 게 바로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목회자 역할이 아주 적어요. 우리는 교회나 성당에서 보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다 주재하잖아요. 제일 앞쪽에. 여기는 신도들이 알아서 해요. 저 목회자들은 뒤에, 사제들은 뒤에 있다가 한 번씩 나가 뭐 이거 나눠줄 때 한 번씩 나오지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 정교는 그만큼 이쪽 위주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들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진짜 이 말이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 주님을 뵈러가는 동안 내 안에 주님을 있거든요. 이게 바로 톨토이가 하고 싶은 말. 내 안에 영은. 이게 약간 동양의 영향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걸 다 해주는 거죠. 다 이제 사주고 결국은 뭐 다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에핌을 쫓아가기 위해서 다 사주고 나서 추수를 출발하는 거죠. 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이트가 돈을 세 보니까 이제 남은 게 17루블 남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구걸까지 하면서 길을 갖는 거는 안 가는 일만 못해. 친구 에핌이 예루살렘에 혼자 도착하면 신전에 내 이름으로 양초를 올려주겠지. 촛불 하나 공양해 주겠지. 이번 생에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자비로운 주님과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 바로 하신 일이니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킨 일이다. 감사해야 돼 하면서 집으로 가자. 가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다 좋아하고. 에핌 가지고 찾아온 거지. 에핌이 어떻게 갔냐. 친구 어떻게 해. 아니 갔을 거다. 나는 중간에 좀 일이 있어가 결국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막 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일을 하고 뭐 다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벌통은 10개가 17개 되는데 모조리 다 주고 하여튼 잘합니다. 근데 에핌은 아무리 기다려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엘리사가 나를 지나쳤든지 아니면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못 보고 지나쳤나 보다. 일단 가자. 나는 가야겠다. 계속 앞으로 가야지 뭐라도 만나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에핌이 도착한 데가 오데사. 바로 흑해. 지금 그 오데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 흑해를 건너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바로 지중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권을 발급받는데 5루블. 예루살렘까지 왕복표 사는데 40루블. 이제 배가 왕복루블이 40루블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례자가 같이 에핌한테 어떤 순례자가 붙어갖고 야, 돈 요금 안 내고 배 타는 방법 알려줄게. 근데 에핌은 실소! 나는 뱃삭을 준비해갖고 돈을 내고 타겠어. 근데 이 순례자 길동무도 계속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쭉 가는데, 결국, 걸어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배는 이제 바로 그쪽 항구에 도착해서 사흘간 걸어가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권 수속을 밟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기도처에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했던 이집트의 성 마리아가 고향을 하며 살았던 기도처에 가고, 아브라함의 수도원에 가서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났던 장소에 가고, 예수의 형제 야곱의 교회를 방문하고, 자, 그 순례자가 이제 잘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잘 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촛불을 켜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에핌이 보니까, 에핌이 아니죠. 순례자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거.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23루블이 들어있었는데, 지갑이 사라졌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뭐, 에핌이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시험에 드는 거죠. 누군가가 훔친 게 아니라 이 인간 돈도 없으면서 괜히 훔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보고 내려가면서 지금 돈 한 번 낸 적 없잖아. 나한테는 1루블 빌리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에핌은 너무 그러니까 딱 스타일 아시겠죠? 모든 걸 따지고 모든 거를 아니 법제로 한다고 좋긴 좋아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자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도 그 생각,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을 판단해? 그건 쟤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저 사람 처음부터 돈 없어. 지갑 잃어버렸다는 건 지어낸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의심하는 거죠. 자기 옆에 자꾸 이제 다음날도 붙으니까 자꾸 경계만 되는 거예요. 지갑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게 지갑이에요. 계속 이제 어디 가도 골고단 데 가도 내 지갑 저 인간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쭉 가는데. 그래, 가고 나서 이제 예배를 하고 쭉 이제 그 예배당 가서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고 싶잖아요. 뭐든지.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뚫고 들어가는데 엘리사 같은 애가 딱 있는 거예요. 외투를 입은 노인. 엘리사? 딱 하시면 머리도 벗겨지고.
저기 언제 왔지? 근데 엘리사가 지금 나를 앞지를 리가 없는데 언제 왔을까? 그러면서 근데 저 분명히 엘리사인데 얼굴이.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보려 할 때마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그렇고 또 다음에 갔는데 또 엘리사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딱 엘리사 발견하고서 안 놓친다고 밖에 아예 출입구 앞에서 아예 예배 안 보고 기다리는데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엘리사가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나타나는데 엘리사를 볼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오데사 도착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올랐죠. 네. 근데 집으로 가는 길 가다가 어느 날 저녁에 바로 그 엘리사가 지나치던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그 마을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여자애가 나오더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막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오더니 아이고 어르신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인심이 좋지? 옛날 그 여기 못 살았던 동네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를 왜 이렇게 환영하냐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삶을 보여준 순례자가 있다.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 살게 해줘갖고 지금 완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를 환대하지 않느냐. 우린 잘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인데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왔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 아니요, 처음에 여기 앉았어요. 여기 의자가 아니고 저기 앉았다니까 할머니. 아니야, 얘야 여기 앉았다고. 막 이제 이 순례자가 그 행적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처럼 돼 있는 거죠. 네. 그 에핌이 뭐지? 아무래도 걔 같은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람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엘리사를 세 번 본 게 뭘까? 이게 뭔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순례를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 엘리사의 순례는 받아주셨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에핌이 길을 떠난 지 1년이 돼가지고 결국 딱 자기 집에 도착한 거예요. 네. 봄에 떠나가 다시 봄으로 온 거죠. 1년 걸렸죠. 딱 왔는데 집에 딱 왔단 말이죠. 집에 딱 왔는데 아들이 집에 없어. 기분이 좀 나빠져.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집에 갈 때 엄마 없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나 기다려야지. 감히 아버지가 왔는데. 그런데 또 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오는데 술집에서 오는지 막 술이 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이제 아들 붙잡고 집안일 하나하나 묻는데 엉망이 된 거야. 뭐 돈도 써버리고 농사일도 팽개치고 아들 꾸짖는 거야. 너 왜 이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다니까. 그러면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 돌보지요. 아버지가 돈 들고 안 오고 왜 지금 저보고. 그러니까 우라가 치다가 아들 뚜대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소연하고 싶잖아. 이런 가다가 엘리사 아내를 만난 거죠. 엘리사 아내가 우리 남편은 바로 왔죠. 그리고 저희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남편을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남편이 없으면 집에 할 기가 없거든요. 자꾸 자기 집하고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 햇빛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러고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부러워지는 거지. 우리 아들은 술이나 먹고 아버지가 돈 나가고 참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 얼굴이 딱 그 얼굴 그대로인 거예요. 엘리사 몸 위로 바로 햇빛이 자작나무살에 비치는데 그 성수의 불꽃처럼 엘리사가 뭔가 후광이 비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꿀벌들이 붕붕 도는 게 진짜 엘리사의 후광처럼 다 도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한테 만나니까 엘리사가 즐거운 표정 또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 예루살렘 무사히 갔다 왔나? 그래서 자기가 에핌이 가기는 갔지. 자네를 위해서 요단강에 물을 좀 떠왔다네. 우리 집에 들러서 가져가요. 성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받아들이셨는지는 자기가 의문이다 말하려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려 하나님이 자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에핌이 잠자코 내 발은 거기 갔지만 내 영혼은 정말 그곳에 갔는지 이러니까 엘리사 말을 딱 걸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친구. 그분이 하시는 일이세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행에도 돌아오는 길에 너가 들렀던 그 오두막에 들르게 되었는데 하니까 엘리사 갑자기 황급히 말을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친구.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안으로 들어가서 꿀을 내가 좀 주겠네. 그럴 때 에핌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 보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남들한테. 그러면서 에핌이 결국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도움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책들이 되게 좋긴 좋은데 뭔가 정말 딱 기승전 교훈이다. 바로 그렇죠. 다 이런 식이죠. 엄청 다 착하게 살아야. 그게 1800 이제 해심 이후로 이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모든 내용이 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건데 이게 약간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교훈도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갔다 끝나면 되는데. 너무 자상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네. 제가 보면 좀 사족인데. 근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소구층이 누구냐면 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왜 우리 안 때리냐고 이런 농노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일일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에핌처럼 가는 사람보다 엘리사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한글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삼국유사에 나와죠. 삼국유사? 혹시 노일부덕과 달달박박 들어보셨어요? 이름이 일단 재밌어요. 기억나는데. 못 들어봤는데 근데 우리도 거의 뭐 전래동화나 이런 게 다 이런 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삼국유사에 이게 나오는데. 그래요? 친구 두 명이 딱 이제 신라에 백골산이라고 지금 뭐 어디 좀 있대요. 창원이 갈 때 경주 뭐 아주 좋은 산이 있는데 둘이 청년이 살고 있다가 야 우리 한번 돌을 한번 닦아보자. 불돌을 닦아보자 해가지고 둘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제 한 명은 조함자, 한 명은 조함자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쪽 봉우리 저쪽 봉우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둘이 다 꿈을 꿨는데 그 부처님 그 이마에 털 있잖아요. 백호라가 여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쪽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두 사람 이마를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야. 네. 그 다음날 만나 이야기하는데 너도 꿨냐 나도 꿨냐. 그래서 야 이거 뭐 부처님 오는 거 아니야?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국 뭐 서로 막 웃으면서 서로 또 돛을 닦아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달달박박이 있는 판잣집에 뭐 동굴이겠죠. 달달박박이 있는 판잣집에 아주 방년 한 18세, 20세 아름다운 낭자가 찾아온 거예요. 낭자가 여인이 딱 찾아와가지고 말을 안 하고 글을 딱 하더니 글을 쓰더니 딱 주는 거야. 달달박박한테. 뭐냐면 오늘 하룻밤 지나가는 길손이었는데 오늘 하룻밤 여기 유할 수 있는지 유숙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달달박박이 단칼이죠. 단호박으로 절은 깨끗해야 되는데 감히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니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다른 곳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남자는 다시 여자는 결국 할 수 없이 바로 노을부득 있는 다른 남자로 갔어요. 달달박박이랑 노을부득이요? 노힐부득. 노힐? 네. 그때 이름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백제식 이름 아닙니까 이거? 약간 백제 느낌인데. 달달. 그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 삼국유사? 아마 제가 볼 땐 이건 백제식 이름으로 갑니다. 아사뇨? 네. 달달박박하고 노일부득. 노일부득한 말이 되게 예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일부득한테 이제 간 거예요. 노일부득은 이제 처음부터 신자에 말을 건네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밤중에. 그러니까 뭐 또 이 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주에 어디 오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뭔가 있다 그죠? 이게 선문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같은 방에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방이 없으니까 한 칸에. 새벽이 돼가 갑자기 여자가 노을부들을 불러요. 스님 제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상기가 느껴집니다.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자리에 마련해 준 다음에 등불을 비춰갖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낭자가 이미 해산을 끝냈다고 목욕을 해야 되겠다. 애를 뭐 자기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또 물을 이제 낭자를 이 통 같은데 앉혀가 목욕 시키려는데 갑자기 여자가 스님도 같이 들어와서 목욕하시죠. 뭐야?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욕하는데 이 물에서 뭔가 상쾌해지고 자기 몸이 피부가 금빛으로 쫙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금을 좋아하는 이유를 금을 신의 피부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불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상에다 금을 신의 피부로까지 불러요. 금을 안 변하고 영원 불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금빛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신성하게 되고 득도했다 이 증거가 왜 금빛이 되고 이러냐면 이런 건데, 그래 금빛이 변하는 거.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연화자대 부처님 앉는 딱 연꽃이 있는 자대가 딱 마련돼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득 보고 앉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니 이게 뭐죠 하니까. 나는 관세음보살이네. 너를 도와서 결국 네에게 지혜를 내가 이뤄주기 위해서 왔다네. 너는 이제 지혜를 이뤘으니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완전히 뭐 성불을 한 거죠. 해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노을부득 앉아 있는데 달달박박은 딱 새벽이 되니까 요거 분명히 이 여자한테 노을부득이 이 애가 마음이 착하니까 넘어가고 얘는 분명히 계율을 범했을 거야, 어겼을 거야. 이거 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저 놈은 어겼을 거야. 가서 놀려줘야지. 갔는데 와, 이 노을부득은 딱 완전히 무슨 뭐 불상이 돼갖고 딱 연하자대 앉아갖고 빛이 쫙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좋아해 절을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겨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부득이 쫙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달박박이 내가 바보구나. 나는 마음에 가린 게 있어갖고 부처님 왔는데도 부처님을 뵙지를 못했구나. 당신이 먼저 일어서니 부디 내 예정을 잊지 말고 나도 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통속에 아직 물이 남아있으니 빨리 목욕을 하시오. 그래서 박박도 목욕을 하고 또 이제 불이 된 거죠. 불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명이 부처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이제 불법을 청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딱 쓰라고 나서 이 사람은 구름을 타고 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법계나 계율에 얽매이지 말고 결국 아까 말한 사람을 구하는 게 바로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는 길인데 자꾸 계율에 얽매갖고 우린 요렇게 해야 되고 나는 돈을 내야 되고 나는 이 돈은 내가 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하나님한테 가서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굶어 죽든 말든 건 내 모르겠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죠. 네. 달달박박과 노힐부득 이런 비슷한 우리 전래동화가 또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 가운데 이제 두 노인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좀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뭐가요?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톨스토이의 인생을 2시간 남짓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우리가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지나친 좀 욕심이 아니었나. 어차피 몇 시간에 이 톨스토이가 끝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들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에겐 청취자분들이 또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남은 내용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박님. 그죠? 뭐 조금 되긴 됩니다. 3부로 가야겠다. 아무래도 3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바보 입안 하나만 더 하고. 바보 입안 하나만 더 하고 3부로 가겠습니다. 바보 입안이란 책 이제 소개해 주시기 전에 아마 커피 업계에도 바보가 한 명 있습니다. 다 퍼줘. 정말 이렇게 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딱 맞다. 그죠? 커피 입안이야, 커피 입안. 네. 1kg 커피 얘기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특히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이분이 어떻게 커피를 채취하는지 그 영상 같은 게 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딥니까? 아프리카에. 르완다 같은 데서 공정무역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또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르완다 공정무역 커피부터 뭐 에티오피아 디카페인 커피 혹은 집에서 편하게 드립 커피로 드실 수 있는 다양한 드립백. 이름도 참 예쁩니다. 산뜻한 아침, 뭐 영원한 우정, 또 화산의 선물 등등. 여러분이 원하시는 향, 원하시는 원두, 원하시는 맛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는 입안처럼 다 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악마가 되지 마시고 1kg 커피에서 천사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무역 하는 걸로 그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선한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톨스토이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인간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은 결국 선행을 하면서 선을 하는 것이 바로 발전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다. 자, 커피 사서 또 주변 분들께 나눠주면 더 큰 선행이 됩니다. 그 바보 입안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보 김필처럼 그런 유로집이 성스러운 바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회가 제국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19세기 후반이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제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금력이 아주 힘을 떨치는 사회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비판을 좀 고발한 게 바로 바보 입안인 거죠. 바보 입안. 바보 입안은 아시죠?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네, 어렸을 때 책 중에서 무조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반 어쩌고 저쩌고 빛이. 그러니까 이반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가장 흔한 이름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길동이, 뭐 철수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흔한 이름 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동화라고 봐도 되고 그죠? 자, 농부가 아주 부유한 농부가 살았는데 아들 삼형제죠. 첫째 아들은 군인인 시몬. 둘째 아들은 뚱뚱보 타라스 상인이 되죠. 셋째 아들은 바보 이반.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귀머거리의 벙어리인 딸 마르타. 시몬은 왕을 위해 전쟁에 나가고 타라스는 상인에 가서 장사가 되고
바보 이반은 자기 누이가 한 거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이제 시몬, 큰아들 시몬은 뭐 공을 세웠지만 부인이 귀족에 따라 결혼했는데 너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 너 이반하고 여동생 마르테에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러니까. 쟤들 바보잖아요. 그냥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럼 이반한테 말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반이, 형이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러니까 이반이 뭐 승낙했으니까 큰형한테 또 3분의 1 줬어요. 네. 재산을. 자, 뚱뚱보 타라스 상인인데 또 타라스는 계속 돈을 더 가지고 싶잖아요. 네. 돈을 가지면 돈을 더 가지고 자본주의 흔히 말하는 자본가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제목 안 줍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래서 또 이반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네. 이반. 아이고 형이 원하는 걸 가져갔어요. 나는 이래 두 마리 벌면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은 타라스에게도 한몫 줬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뭐 이반은 또 옛날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동생하고 아버지 엄마를 잘 모셨어요. 근데 악마가 딱 보니까 이것들이 본래 악마는 사람들이 갈라놓고 분열하고 서로 싸움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 상속이 잘 되느냐 이거지 분할이. 약이 받자. 그러니까 악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는데. 네. 자, 그래서 작은 자기 부하 도깨비 셋을 불러가지고 야, 저 세 놈 다 싸우게 너희들이 공작에 들어가. 공작을 펼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먼저 그놈들을 망하게 한 다음에 첫째, 둘째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고 한 집에 모아가지고 서로 막 찢고 볶고 싸우게 하겠다. 멋진 생각이야. 그 공작을 승인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상황을 붙이기 전까지 돌아오지만 안 그러면 너희들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도깨비가 누구 뽑느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당을 정한 거죠. 도깨비 세 마리가. 자, 그래서 뭐 첫째 도깨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큰형 시몬을 겁나는 게 없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알렉산더처럼 모든 걸 다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로 가겠다. 근데 인도 왕하고 싸움할 때 나는 인도 왕 쪽에 막 병력을 많이 주고 얘들 화약은 다 물에 적게 하고 얘를 완전히 지게 만들 거야. 그러면 시몬이 집에서 도망치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난리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둘째를 맡은 둘째 도깨비는 야, 나도 지금 얘가 욕심이 완전 머리 끝까지 차게 해가지고 모든 물건 사는 것마다 돈 쓰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완전 파산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얘가 물건 가지고 팔게 할 때는 물건 아예 다 망가뜨릴 거야. 네. 그래서 얘가 또 야반 도주하게 만들 거야. 셋째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아, 근데 난 잘 안 되고 있어. 역시 우리 사기꾼 이야기처럼 사기꾼이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니, 나는 처음에 이 자식 마시는 물에 침을 뱉어가지고 악마의 침을 배탈이 나게 하는데 그리고 땅도 잘 못 갈도록 땅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놈은 배가 아픈데도 계속 땅을 갈고 있어 지금. 전기를 부러뜨려놔도 또 다른 전기 와서 갈고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기 나는 못 가게 땅에서 꽉 붙들었는데 이 워낙 힘이 세니까 내 손만 베었어. 야, 이거 아무래도 얘 못 이길 것 같아. 너희들 빨리 걔들 망치고 이 세 명이 협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야, 이반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반이 자꾸 이렇게 일을 내가 먹여 살리면 우린 다 망해.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 이반은 생산자란 말이죠. 바로 산업시대 노동자 겸 농부. 이 사회를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한 게 톨토이는 대지를 경작하는 농부란 말이거든요. 농부 우리는 먹을 걸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우직함이 스테이 플리시가 그거 말하는 스테이 플리시가 결국 이걸 먹여 살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왔어요. 이반은 뭐 우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뿌리 같은 게 달려나오는데 보니까 새끼 악마인 거죠. 꼬마 악마죠. 이게 뭐야? 이거 패대기 치려고 하니까 꼬마 그 악마가 저를 다치게 하지 말면 시킨 대로 제가 다 해드리겠다. 소원하겠다니까. 그래? 그럼 내 배가 아픈데 고쳐줄 수 있으니까 뿌리 3개를 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약이든지 뿌리 하나만 삼키면 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아. 한번 먹어보자. 낫거든? 고마워. 자, 그러면 저를 이제 놓아주세요. 좋아. 가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God bless with you 하니까 얘는 그게 바로 으악 하더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 축복이 이제 저주가 된 거죠. God bless with you 하니까 얘가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멩이 저는 구멍만 하나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뿌리 2개 놓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자기 큰형 시몬하고 부인이 이제 형수가 와 있는데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먹으려고 하니까 아우, 냄새나. 들어온 농부가 나는 식사를 못해, 형수가. 누구 집에 와갖고. 그러니까 자기 형이, 야, 너 형수가 니한테도 냄새 난다는데 넌 밖에 나가서 좀 먹을 수 있어? 그러죠. 어차피 저는 밤에 밖에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늠름하게 나가서 밖에서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 맡은 도깨비 왔는데 없어요. 국만 해 있고, 얘 당했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제 목초지에서 얘를 상대를 해야지. 그 밭은 다 갈았으니까 목초지. 네. 풀 베는 거. 그 다음에 가갖고 목초지 가서 풀밭을 완전 물에 잠기갖고 풀들을 진흙투성이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이반이 와가지고 풀밭에 풀 베러 갔는데 풀은 안 베지고 뭐 엉망이죠. 그래서 숫돌을 가지고 나를 좀 갈아야겠다. 뭐 일주일 걸리더라도 풀을 다 베기 전까지 난 집에 안 갈 거야.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뭐 아무리 낫조를 잡아도 얘가 힘이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꼭 잡아야지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절반 잘리면서 얘만 당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다음에는 이제 귀리밭 가가지고 내가 얘를 반드시 방해하리라 된 거예요. 근데 귀리밭에 가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얘가 그 갈기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 도깨비가 또 이제 살려달라 하니까 얘가 딱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어제 인마 살려줬는데 왜 또 여기 나타나? 아니, 그 내 친구거든요. 전 다른 도깨비, 어제는 제 동생이고요. 그러면서, 어떻든 너도 내 일을 방해했으니까, 너도 떼기장을 쳐가지고 죽어야 돼. 이러니까,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게요.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군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뭘로? 집단을 가지고 군인 만들면 돼요. 그럼 주문을 알려줄게요. 호밀단아 내 종이여 명령을 드리노라. 집단에서만큼 군인이 나타나게 하라. 이라고 군인이 나타나고, 그 군인이 나타나면 뭘 한다니까. 이거 두드리면 되잖아요. 나팔수도 나오고. 야,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아, 좋네. 이러면서. 그럼 이거를 계속 두면 안 되잖아. 이거 다시 집단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군인들의 수만큼 호밀단이 되게 하라. 내 충실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노라 하면 돌아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고. 아, 고마워. 야, 너 진짜 고맙다. 살려줄게. God bless you. 또 이거 또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둘째 형이 또 와 있는데 둘째 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망했고 네가 먹여 살려라. 그런데 너도 좀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되겠니? 알겠다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또 꼬마 도깨비 왔는데 다 두 구멍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이제 얘를 나무를 베니까 이 나무 이제 못 베게 얘를 이제 막 방해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이제 베는데 나무를 50그루 베고 또 못 베게 하니까 얘가 또 힘이 들어갖고 입안이 좀 쉬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저놈도 이제 저것도 인간이니까 못 하겠지 하고 지쳤나 보다. 자기도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입안이 또 나무를 베는 바람에 이 나무가 자기를 꽝 덮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혀 예상을 못하다 덮치니까 나갈 구멍이 없어요. 입안이 발견해가지고 너 또 왔네? 이러니까 저는 당신의 형인 타라스와 함께 있다. 그 모르겠고 너는 똑같은 놈이지. 또 너는 내 일 방해했으니까 죽어. 그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일을 해드릴게요. 네. 무슨 일?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데? 떡갈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금화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요걸 요렇게 이거는 뭐 금화로 만들어지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좋아. 이거는 축제 때 가지고 놀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또 갓블레스 유디요. 다 사라졌어요. 갓블레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반이 사람들한테 뭐 금화도 만들어주고 군인들이 나가 놀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야. 야, 너 군인 만들 수 있다며. 네. 해봐. 만들어줘. 이 형이 그 군인을 가지고 내가 좀 왕국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진작 말하지. 얘가 막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노는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둘째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돈 만들어낸다며 만들어줘. 그럼 뭐 갖고 와요. 얘가 떡갈나무 비비니까 산더미처럼 많은 거 만들어준 거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 가지고 사람들하고 놀려고 그러죠. 하여튼 알 거 없고 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가 이렇게 왕국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둘이가 이제 큰형 작은 형이 만나고 근데 내가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먹이 살릴 돈이 별로 모자라. 그러니까 뚱뚱보 타라서는 나는 돈이 많은데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우리 둘 다 협력을 하자. 네. 근데 아니 형도 그러면 그걸 만들어 달라고 해요. 군인을 더 만들어주고 뭐 하면 안 되냐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얘가 입안이 그러더라.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주겠다고. 나는 놀려고 만들어줬는데 그 군인이 내 동네 사람 누구를 죽였더라. 나는 안 해 이제. 그리고 금화도 이제 만들어주려는데 왜 안 만들어주냐. 그 금화가 미하일의 딸에게 소를 빼앗아 갔다더라. 금화를 받고 소를 빼앗아가 딸이 울더라. 나 더 이상 안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둘이는 이제 형제끼리 서로 지켜요. 자, 그런데 네. 문제가 이제 그 왕국에 공주가 병이 났는데 병 낫게 해주면 다 왕국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무뿌리가 있잖아요. 네. 가지고 와서 공주를 고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고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 길을 떠나는데 어떤 또 다른 개도 아프고 병든 여자가 아프다니까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공주를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입안에 부모가 아이린 바보야. 저 여자도 아프지만 공주님이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아니 그것도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결국 입안이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공주의 병은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사익을 결혼해요?
사이를 삼죠. 근데 다 왕과 왕비가 곧 세상을 떠나죠. 근데 아무리 봐도 부인이 왕비가 봐도 바본 거야. 근데 난 시집 온 이상 에이 그러면 내 지아비를 따라야지. 그리고 여기서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야. 뭘 이제 일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죠. 아유 알아서 일하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 사람 다 떠나버리고 그냥 보통 사람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저 사람이 내 돈 훔쳤습니다. 처벌해 주세요. 아이고 필요하니까 훔쳤겠지. 좀 봐줘요. 저 사람도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줄 돈이 없습니다. 임금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냥 막 그러면 딴 데 가서 일하라고 그래. 우리 공교에서 꼭 일할 필요 있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법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남아 다 잘 사는 거죠. 왕비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살고 아무도 없지만 자기 힘으로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이상향인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사람 뭐냐면 귀족들 싫어했어요. 특권. 자기들은 일을 안 하면서 사람들을 비하는 거. 그래도 그 도박 자기가 일 안 해봐서 알거든. 자, 그 늙은 악마가 이제 왔는데 구멍 3개만 있으니까 내 부하들이 다 실패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가 직접 해야지 해가지고 큰 이제 시몬을 찾아간 거죠. 시몬 왕을 찾아가가지고 막 전부 젊은이들 다 부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네. 망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둘째한테 가갖고는 자기가 더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내한테 갖고 와라. 왕보다 2배, 3배 더 쳐주겠다. 왕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왕도 파산하고 가게 되고 두 형제를 해치우고 나서 이반한테 가는 거죠. 이반한테 가서 군대를 뽑읍시다. 제가 멋지게 몇 년 군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군대 만들면 재밌지 노래 부르고.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강제 징집해갖고 안 하면 우리 죽인다더라. 당장 그만두라고 나는 군대를 놀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드냐. 또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와가지고 왜 일을 해서 먹고 사냐고.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야 된다. 머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 악마가. 이제 다시 그 군대가 안 통하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살니까 그럼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느냐 이걸 궁금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원칙은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 악마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이 머리를 써서 일하는 거 갖고 먹는 걸 보여준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만 하고 있고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그 말을 구해가지고 빵을 내도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 말은 우리 집에도 많고 장난감을 갖고 당신이 그러면 좋아, 빵을 주고 내가 물 주겠다. 그 대신 그 말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을 하면 내가 주겠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악마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궁궐에 올라가가지고 그 있는 데서 머리를 하는 법을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빙 도는 거죠. 그죠. 빙 돌다가 결국 계단을 두루루 내려오다가 악마가 사람들은 이제 머리로 일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계단을 쿵쿵쿵 내리면서 머리가 다 쪼개지더니 결국 늙은 악마도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 그래서 이반은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이게 또 그 놈이구나. 구멍이 큰 거 보니까 이런 놈이 맞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이반의 왕국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형들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는 모든 게 넉넉하다. 그 대신 반드시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만 식탁에 앉을 수 있다. 여동생이 딱 보고 손에 굳은 살이 안 박히면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 먹든지 식탁에 못 앉는다. 이게 바로 유토피아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 바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돈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스테이 헝그리나 스테이 플리시 물론 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가 좀 잘못 왜곡되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 사람들 더 착취하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스테이 플리시라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우직하게 보이는 게 결국은 사실은 자기 안에 영혼에 더 충실한 길이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머리를 자꾸 쓰라고 하지 말았잖아요. 문명화된 머리를 쓰는 게. 그게 부도덕한 일이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바보 2반까지 저희가 좀 봤고요. 네. 우리 정말 위대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아니죠. 조금 지난 시대에 네. 대문호 톨스토이의 다른 단편 혹은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은 그러니까 톨토이가 결국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된 것들 일종의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50이 될 때까지는 정말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고 50 이후부터 80세까지 죽을 때까지 30년은 완전히 막 세상에 이런 청빈한 수도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국 죽음이라는 것들. 그 공포니까 세계 최고로 치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이 있거든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우리 단편의 대가 모파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파상이 절망을 했다잖아요. 내가 평생을 10권을 썼는데 죽기 전에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게 허사다. 이 단편 하나에 당해낼 수가 없다. 그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요걸 한번 중점적으로 바라보면서 네. 좀 다른 또 왜 도스토옙스키와 이렇게 라이벌이 되고 또 이런 이야기라든지 조금 좀 톨스토이를 둘러싼 좀 난리 났던 이야기들 네. 또 한번 더 좀 찾아보죠. 3부 예고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돌아오는 시간에 3부에서 톨스토이 남은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